가기선은 증시 작두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안지원. 예, 쉬운 투자 곽상준이었습니다. 오늘 또 곽상준이었습니다네요. 안녕,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 이게 좀 어려운 날을 만나면 꼭 이렇게 말이 헛나와요. 근데 오늘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날이었어요. 이게 팝콘 기계 고장 났어. 그래가지고 팝콘이 튀겨 나오는 게 아니고 솜사탕이 튀겨 나오든가 아니면 시커멓게 타든가 아주 뭐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변동성이 심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오늘 보유 포트폴리오 중에서도 뭐 플러스 10% 간 것도 있는데 마이너스 10% 간 것도 있고 너무 천차만별로 달려가지고 참 정신 차리기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종합 수익률은 어떻게 보전이 되셨나요? 네, 수익률은 그냥 거의 비슷하게 끝난 것 같아요. 어제랑 크게 다를 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진짜 정신 차리기가 상당히 어려웠고 거래소는 뭐 좋았는데 코스닥은 장중에 뭐 시퍼래지고 뭐 이런 분위기여서 종목별로 차별화가 많아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풍선을 이렇게 쭉 누르면 저쪽이 툭 튀어나오니까 또 저쪽을 잡으니까 또 이쪽이 쭉 튀어나오고 뭐 이런 분위기. 그래서 상당히 혼동스러웠던 장이었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코스닥이 한번 마이너스로 처음으로 뚫고 내려갔었거든요. 한 2시경 정도를 기억하는데 맞아요. 그때 제가 무슨 일이지 하고 뉴스를 막 찾아봤는데 딱히 없더라고요. 근데 2시 좀 넘어서 나온 얘기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9월부터 셀트리온이 10월부터 GC 녹십자가 코로나 치료제를 생산한다. 이런 속보가 떴었거든요. 과연 이 영향인지 100% 확실하지는 않은데 그 전으로 나왔던 뉴스가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게 되고 이제 생산하게 되면은 장이 좀 빠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시장에서 좀 있긴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영향이 아닌가 싶긴 하네요.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거가 전혀 다르게 코로나가 해결되면 증시가 흔들릴 수 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누가 돈을 더 대줄 것이냐 위험했을 때 이런 고민을 시장에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래서 항상 투자자들은 모든 일을 그냥 일반적인 관점에서 아니라 투자의 관점과 투자 세계의 관점에서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오늘 약간의 해프닝이지만 일부 읽었다는 데서 의미는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코스피는 0.7% 올랐는데 코스닥은 소폭 마이너스 0.07% 하락해서 끝났고요. 오늘 수급 특징은 뭐 크진 않고 이제 개인은 코스피에서 300억 매수, 외국인은 300억 매도, 기관은 200억 매도. 이렇게 코스피 시장에서는 큰 영향이 없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1,600억 매수, 외국인이 900억 매도, 기관이 400억 매도였습니다. 많이 팔았네요. 근데 여전히 개인만 매수를 하네요. 며칠째. 영원히 그럴 것 같은 느낌이야. 이제는 상수야. 상수의 매도 상수고 매수 상수고 뭐 그런 분위기죠. 외국인이 언제 들어올까요? 저가 매수를 기다리고 있어서 계속 안 들어오는 건지 나중에 더 올라가면 고점에 들어올지. 미국 시장 먹을 거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리고 달러가 약세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도대체 미국과 달러로 들고 있는 게 결코 좋지 않다라고 느껴졌을 때 그때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내피셜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이 좋으니까 굳이 밖에 나가야 돼?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런 장에서 오늘 가장 빛났던 거는 사실 삼성전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하고 직결된 뉴스가 두 가지가 중요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삼성 파운드리에서 퀄컴 스냅드래곤 4 요거는 이제 중저가 5G 폰에 들어가는 AP인데요. 요거를 수주를 받았습니다. 드디어 이제 파운드리 도대체 어떻게 수주했을까? 그게 너무 궁금한 거야. 저가 수주 아닐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갑자기 연타로 지금 파운드리가 막 열리니까 이거 그리고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제가 어떤 방송에 나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붙었잖아요. 살짝 붙었는데 뭐 메모리 가격이 떨어져서 뭐 이렇게 삼성전자 안 좋을까요? 막 안 좋은 거 아닌가? 막 반도체 안 좋은 거 아닌가? 막 그러길래 이게 비메모리 시장이 열리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다라고 제가 언급을 했어요. 메모리는 원래 잘하는 애들이야. 근데 메모리 가격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 있어요. 근데 비메모리는 못하던 애들이야. 이것도 누가 돌멩이 던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전보다 못하고 있었어. TSMC한테 시장을 뺏겼어. 그런데 메모리 시장의 고토를 회복한다 이러면 이건 밸류에이션 측정이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비메모리가 터져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시스템 반도체 수주를 하면서 파운드리가 터지면 이건 전혀 다른 차원으로 삼성전자를 자리매김할 수 있다. 안 되는 시장에서 되는 거기 때문에 성장성이 훨씬 크게 계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 이제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삼성전자가 TSMC 다음으로 2위인데 네. 점유율이 올해 말까지 가면은 그래도 소폭 떨어지고 삼성전자는 TSMC는 소폭 오른다. 이게 이제 기존의 애널리스트 전망이었습니다. 계속 그랬어요, 사실은. 예, 근데 사실 최근에 8월 17일 날 IBM CPU 수주 받았죠. 네. 그리고 9월 1일에 엔비디아 GPU 수주 받았죠.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퀄컴 스냅드래곤 AP 칩까지 수주를 받아서 이 전망치가 혹시 수정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량이 상당히 중요한데 중저가는 물량은 조금 되겠네요, 그죠? 근데 어쨌든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더 많이 받아서 예전처럼 20몇% 이런 식으로 회복을 해줘야만 되는데, 예를 들어 인텔 거 하나 받는다던가 뭐 이렇게 되면 이제는 그때는 삼성전자의 할인 요소들이 상당히 해소된다라는 측면에서 한국 시장에 의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사실 오늘 수주를 받은 이제 퀄컴의 AP 칩은 21년에 상용화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샤오미, 그리고 오포, 모토로라 여기에 탑재 예정이라고 하고요. 추후에는 이제 삼성전자 등 이제 대부분 스마트폰 업체에 탑재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디? 샤오미, 오포, 모토로라요. 모토로라.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샤오미, 오포 그리고 비보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웨이가 못하는 시장을 첫 번째로 가지고 갈 놈들은 첫 번째 샤오미, 두 번째 오포, 비보, 이런 순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사실 그걸 시장별로 조금만 쪼개드리면 중국 시장에서는 사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점유율이 1%도 안 되거든요. 여기서는 삼성전자의 수혜보다는 정말 오포, 비보, 샤오미, 애플 이쪽이 중국 시장 내에서는 화웨이의 반사 수혜를 가장 크게 입을 예정이고요. 반면에 유럽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지금 MS가 1위로 30%예요. 애플이 21%고요.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웨이의 반사 수혜를 삼성전자가 받을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유럽에서는 하웨이가 죽은 시장을 삼성이 가지고 간다. 이건 그렇죠. 그래서 오늘 분위기가 좋았죠. 네, 그리고 연이은 뉴스인데요. 이제 오늘 화웨이가 이때까지 미국한테 때려 맞았는데 어느 정도 때려 맞아서 내년도에는 이제 출하량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이제 처음으로 나온 것 같아요. 이제 화웨이가 이제 국내 스마트폰 이제 벤더한테 오더 주문을 내잖아요. 근데 내년도 스마트폰 출하량을 5천만 대 정도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5천만 대가 많은 거냐 적으냐 그거는 이제 과거랑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 올해 사실 화웨이 예상 출하량이 1.9억 대였고요. 19년도에는 출하량이 2.4억 대였습니다. 작년에 2.4억 대 출하를 했는데 이제 내년에는 이게 5천만 대로 준다. 그러면 사실 어마어마한 하락이죠. 없어지는 거죠, 뭐. 그렇죠. 거의 없어진다고 통신만 버티겠다라는 내용인 거고, 이거는 거의 이미 얘기는 사실 나왔던 거예요. 근데 때려 맞은 거죠, 표현한 것처럼. 사실 이때까지 미중 무역 분쟁이 뭐 18년도부터 계속 있었었는데 이렇게 아쿠아일로로 치렀다가 해결 모드로 갔다가 다시 아쿠아일로로 치렀다가 이걸 반복해와서 저도 화웨이가 처음에 타격을 받을 때 좀 일시적이지 않을까? 좀 중국이 뭔가 양보를 하면 또 풀어주지 않을까, 해결 모드로 언젠간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럴 기미가 안 보이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한 정말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오늘 이제 어제의 기준이죠. 어제 이제 미국이 노동절 휴장이었는데 트럼프가 이제 연설하는데 중국에 대해서 악담을 또 퍼부었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대중국 고율 관세는 합당하다. 중국과 관계를 끊어야 된다. 보호무역주의를 확대하겠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선거가 중요하네, 진짜. 그래서 바이든이 되지 않는 이상 화웨이가 바이든이 돼도 화웨이가 잘린다는 보장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하이실리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기린칩, AP 칩을 만들던 회사가 하이실리콘이고요. 지금 SMIC를 또 공격하죠. SMIC를 했고, 이게 뭐냐면 이제 미국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고 반도체 시장을 열어준다. 반도체 시장 중에서도 시스템 반도체 시장과 그것을 만드는 파운드리 시장을 중국이 원하는 대로 쭉쭉 열어줬다가는 새로운 시대에 상당한 헤게모니를 뺏길 수 있겠다라는 위기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첫 번째 회사, 통신회사인 화웨이를 잡은, 사실 스마트폰 회사를 잡았다기보다도 통신회사인 화웨이의 목을 조른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과 연계된 반도체까지 목을 조르면서 쭉 제어를 하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더 치고 나오면 자기네와의 격차가 너무 좁혀져서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고, 한국은 어부질이야. 사실은 좋아. 크게 얘기하지 맙시다. 오늘 그 수혜를 받았던 업종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사실 핸드셋 업종이 제일 빛났습니다. 핸드셋 업종은 2.6% 올랐는데요. 일단 삼성전자 4% 오르고 뭐 LG전자 2% 오르고, 사실 부품 밸류체인 같은 경우에는 옵트론텍,
15%, 파트론 13%, MC넥스 6%가 올랐습니다. 도기마을 분들 축하드립니다. 제가 소발의 쥐를 잡았습니다. 네. 핸드셋 얘기를 좀 한 지가 한 1주, 2주 됐죠?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잘 따라오시면 이렇게 근육이 붙습니다. 네. 사실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화웨이 이대로 스마트폰 사업을 접게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화웨이한테는 스마트폰보다도 네트워크 사업이 훨씬 더 큰 사업이라고 봐서 이거는 전략적으로 조금 철수하거나 뒤로 밀릴 수 있다고 봐요. 이 휴대폰 사업은.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지 통신 사업은 고토를 지키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통신 사업을 지키고 있으면 또 금방 원하는 순간 이쪽은 풀리기만 하면 또 언제든지 진출할 수 있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주목받았던 업종이 이제 엔터 업종입니다. 여기는 3% 정도 올랐는데요. 이것도 뭐 JYP, YG 한 4, 5%씩 올랐고요. SM 2%, 그다음에 초록뱀이라는 종목은 또 상한가를 쳤어요. 이거는 BTS하고 엮여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엔터주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언급해드렸는데 이제 풍력 발전 관련주들이 오늘 완전히 엇갈린 모습을 보였어요. 언급드리기 살짝 죄송하지만 세진중공업 상한가 갔고요. 유니슨 20% 갔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CS 윈드는 마이너스 7%, LS 마이너스 9%, 가온전선 마이너스 11%. 예, 같은 풍력으로 연계가 됐던 이제 수혜주인데 이렇게 완전히 갈렸고요. 잠 잘 되는 거 축하해 주자고요. 네, 축하합니다. 상한가 드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치료제 관련된 얘기 잠깐 드리면 셀트리온은 오늘 4% 올랐거든요. 예,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이제 셀트리온이 이달부터 코로나 치료제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사실 공식 발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중앙방역대책이니까. 예, 사실 서정진 회장이 9월 7일 날 식약처에서 개최한 2020 글로벌 바이오 컨퍼런스라는 데서 한 발언이 있었거든요. 9월 말부터 2상, 3상을 진행하고 연말에는 긴급 사용을 신청할 것이다. 늦어도 내년 5월까지는 임상 3상이 끝날 것이고 국내 대량 공급이 가능하도록 이달부터 대규모 생산을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만 정부에서 공식 발표를 한 거는 이제 오늘이 처음이었어요. 백신이 아니고 치료제죠. 네, 치료제입니다. 네. 이 주사 한 방으로 그냥 싹 나왔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사실 고객분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는 항상 말미에 항상 이어지는 것 같아요. 코로나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빨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항상 달고 사는데 정말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또 투자자로서 없어지기를 바라면서 동시에 없어지고 나서의 상황에 파란이 무엇이 일어날까의 고민도 이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안 좋았던 주식들,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 우겨쌈을 당해가지고 박살이 났던 주식들에 대한 생각을, 고민을 시작하셔야 될 때가 아닐까. 우리는 항상 사람이 안 가는 곳, 안 찾는 곳, 거기서 기회를 찾는 투자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요즘에 그런 투자 아이디어를 많이 이제 보고서들 등을 통해서 접하는데 이제 좀 그런 쪽에 눈이 가더라고요. 기존에 좀 망가졌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뭐 오프라인 매장이 망가져가지고 타격을 입고 주가 회복이 아직도 덜 된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에 슬슬 눈이 가고 있고 실제 이제 진짜로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이제 치료제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타미플루 맞으니까 금방금방 옛날에 신종 플루 금방금방 나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효과가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좀 돌아다니고 놀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콘서트도 하고 영화관도 좀 보고. 나 영화관 표 2개 있는데 이제 썩었어. 버려야 돼. 기간이 얼마 안 남았나요? 네, 이제 썩었어요. 이제 종이도 썩더라고. 그럼 오늘 소식은 사실 여기까지 전해드리면 이제 된 것 같고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낼 수 있겠네요.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가장 중요한 삼성과 관련된 어제 삼성이 지금 연타예요. 어제는 미국에서 통신 수주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드디어 이렇게 크게 뽑았다. 그래도 그동안 고생 많으셨던 분들 축하드린다라는 말씀드리고 삼성전자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대형주 중심의 시장 흐름들이 한국에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 점도 잘 보시고 이번 뉴스들은 삼성전자와 그 밸류체인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뉴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그 밸류체인을 잘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기쁘셨겠네요. 저야 요즘 계속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거 하나 빼고는 좋습니다. 하나 빼곤 다. 네, 하나 빼고는 정말. 야, 이거 편집했으면 진짜 뭐 기분이 날아가셨겠는데요. 편입 있었다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스쳐 지나가서 얘기할 거야? 아쉽지만 계서? 내일부터는 또 가지는 않겠죠, 설마. 네, 그만하시죠. 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건강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끝까지 코로나는 아무도 안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